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이번 주도 참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약속드린 스케줄에 맞춰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같아서는 하루 24시간이 참 짧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는요, 하루에 한 40시간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를 항상 아껴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매달 미전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말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의 현황을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종목에 투자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바라봐도 많은 종목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 30개가 넘는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3개나 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미주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분산 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리서치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33개나 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바로 들어갑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과연 마켓의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전에요. 분산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그래프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는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주식은 안전한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요, 항상 두 가지의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하나는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언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시스테매틱 리스크는요, 다른 말로 마켓 리스크라고 부르죠. 즉,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시스테매틱 리스크라는 것은 스톡 리스크라 그래서 기업의 잠재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리스크는요, 한 가지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 시장의 잠재 위험성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투자자가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외부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업의 잠재 위험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떠한 주식,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목 수를 포트폴리오에 담냐에 따라서 그 잠재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은 토탈 스톡 리스크라 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토탈 리스크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리스크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하나 밑에 있는 부분은 시스테매틱 리스크, 즉 시장의 잠재 위험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에 보시는 스톡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언시스테매틱 리스크,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을 분산 투자로 해서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과연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개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서 보시는 부분은요, 1968년에 이반젠 아처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레포트인데요. 그냥 10개 정도의 종목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숫자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올라가는데요. 1987년도에 마이어 스태트먼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니다,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스톡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낸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50개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2006년도에 발표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발표한 내용이죠. 이 레포트에 따르면 10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벤자민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준 의견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벤자민 그레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벤자민 그레함 같은 경우는요. 한 15개에서 30개 정도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분산 투자에 대한 적정 종목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답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현대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견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분산 투자는 우리의 무지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폄훼하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센텐스를 보면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산 투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견을 들어보고 워렌 버핏 본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 8월 14일 날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13F 파일링인데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떠한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총 45개 종목에 지금 분산 투자 중이거든요. 앞에서는 분명히 워렌 버핏이 분산 투자를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45개나 되는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또 얘기한 거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최근에 들어서 한 100개가 넘는 종목에 과대 분산 투자하는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부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그 기사로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고요. 사실 워렌 버핏도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적정한 분산 투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더니요, 포트폴리오의 50% 정도를 5개 정도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50% 중에 한 30% 정도는 15개 정도로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20개 정도의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워렌 버핏 같이 유명한 투자자들도 적어도 20개 정도의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캐시 우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테슬라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테슬라는 5년 안에 7,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 7,000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분할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분할을 한 이후에 주가로 환산을 해보면 한 1,4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5년 안에 1,4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것이 캐시 우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K 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의 각 종목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10%를 겨우 넘기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시 우드는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신념이 큰 그런 투자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ETF를 만들 때는 테슬라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고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비중을 가져가긴 하되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10%만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를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드윈 엘튼 그리고 마튼 구로버라는 두 사람의 주식 전문가가 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투자 분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져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무려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쉽게 얘기하면 평균에서 벗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이 보통 주는 수익을 10%라고 가정을 하면요. 한 가지 종목에만 투자를 하면 그 10%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할 확률이 50%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 50%는 10%의 수익에서 50%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 50% 표준 편차가 난다는 것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10%에서 50%가 낮은 한 5%에 그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적인 수익률을 노린다면 표준 편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표준 편차가 19.2%까지 감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2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요. 스톡 리스크를 97.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위험성이 마켓 리스크였죠. 그리고 스톡 리스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톡 리스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우리가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전체 100%의 리스크 중에 한 97.4%까지는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20개 정도의 주식에 분산 투자할 것을 이 책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마켓의 전문가들이 써놓은 아티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준 아티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건데요. 10가지로 분산 투자의 키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첫 번째로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 10개에서 30개 종목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리고 주식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30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실적도 확인하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기 레포트도 읽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에서는 만약에 투자자 중에서 베테랑이다,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30개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12개에서 18개 종목이면 일단 분산 투자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로 종목 수를 우리가 늘리게 되면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고, 우리가 보통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해 볼 때 가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 무겁다는 얘기는요.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낮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리스크도 높게 가져가고 수익률도 높게 바라보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종목 수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일곱 번째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면 종목 수를 늘린 것이 유리하다. 아까 다섯 번째에서 살펴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내용은요. 항상 최고의 주식만을 보유해야 한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분산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무작정 주식 종목 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할 때는요. 그 주식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요. 100% 확신이 들은 종목만 보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건 2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5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한 확신과 최고의 주식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요. 상황에 따라서 보유 주식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즉 여러 가지 주식을 갖고 있다가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할 때 그에 맞춰서 주식을 팔거나 새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열 번째로요. 아직 충분히 리서치하지 않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종목은 매수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 투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미주은 제가 33개나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야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많은 스포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지금이야 해외에서 오래 살고 있어서 한국 프로야구를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거의 매일매일 특히 제가 좋아하는 LG팀의 경기는 빠놓지 않고 관람을 할 정도로 야구의 광팬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야구는 흔히 투수 노름이라고 합니다. 야구는 투수가 이길 확률이 70%가 넘거든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타격이 좋은, 가장 공을 잘 쳐내는 타자들 탑10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옆에 있는 타율이라는 것은 이 타자들이 10번 나와서 몇 번이나 안타를 칠 수 있느냐, 살아나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롯데 자이언트의 손아섭 선수입니다. 손아섭 선수의 타율이 지금 3할 5분 4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손아섭 선수가 투수랑 상대를 해서 이길 확률이 35.4%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최고의 선수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3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야구에서는 투수가 이길 확률이 타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 번 결과를 종합해서 평균을 낸 게 아니고요. 단 한 번의 승부에서 결과가 난다면 누가 이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표준 편차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타율이라는 것은 100번의 타격 아니면 200번, 300번 타격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낸 수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한 번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추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수 입장에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요. 당연히 한 번의 승부에 돈을 걸기보다는 100번의 승부에 베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0번의 승부에서 이길 확률을 가지고 돈을 베팅한다면 내가 이길 확률은 7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 한 번의 승부에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 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을 우리가 주식 투자에 가져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굳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연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잖아요. 한국 시장은 과거 10년 동안 박스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은 무려 10%가 넘는 평균 수익률을 매해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두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면요. 이렇게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표준 편차가 50%까지 올라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안정적인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한두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야구의 투수가 이길 확률과 우리가 연평균 10% 넘는 수익률을 내기 위한 투자 전략을 한번 결부를 시켜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을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모틀리 풀이라는 미국 주식 투자 컨설팅 회사의 리서치 결과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차트는요, 한 가지 종목에만 집중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차트에서는 투자자들이 5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을 때, 마지막에 보시는 결과는요 25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진행했을 때 5년 후의 결과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비교를 해볼 텐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에버리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한 종목에 투자를 했건 5개 종목에 투자를 했건 아니면 15개나 25개 종목에 넓게 분산 투자를 했건 간에 에버리지 수익률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종목일 때 에버리지 69.8% 수익을 올렸고요. 5종목에 투자했을 때 69.1%, 15개 종목은 68.9%, 25개 종목은 70.1%, 네 가지 다른 투자 전략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결과로 나와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종목의 수에 따라서 최저 수익률과 최고 수익률은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최저 수익률을 보면요. 한 가지 종목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창출했을 때는 무려 마이너스 78.4%라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요, 5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78.4%가 28.9%로 현저하게 좀 위험성이 감소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5개 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가장 안 좋았던 실적이 마이너스 8.9%로 현저하게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5개나 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요. 가장 안 좋은 포트폴리오의 결과 역시도 마이너스 2.5%니까요. 거의 본전치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에 가장 좋은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요. 한 종목에 몰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는 플러스 634% 대박이 난 거죠. 6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종목에 비교적 집중 투자를 한 경우에는 가장 좋은 수익률은 315%, 그리고 15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수익률의 포트폴리오는 22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요. 25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205%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종목에 투자를 하건 아니면 25개 종목에 투자를 하건 평균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이 비슷한데 잘 안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78%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위험성을 우리가 마이너스 2.5%까지 줄일 수 있다면 굳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똑같은데 이렇게 위험 감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한 종목에 몰빵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욕심이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어차피 평균적인 수익률은 비슷하다. 한 종목에 투자하나 25개 종목에 투자하나. 따라서 우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 투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제가 왜 30개가 넘는 이렇게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부분이죠. 표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1등 할지 아직 몰라서라고 적어봤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빠망의 경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중에서 향후 10년 후에 과연 누가 더 잘 나갈지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 1등 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5가지 종목 모두 굉장히 잘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그 5가지 종목을 다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저는 종목 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10x, 즉 10배 정도 상승할 대박 종목 발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33개나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33개 모두 많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리서치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한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충분히 확신이 드는 그런 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2개나 3개 정도의 종목은 나중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대박 종목을 2-3개 정도는 갖고 싶다는 그런 바람에서 33개나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네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성장주 위주의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포트폴리오를 함께 체크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가치주보다는 대부분의 종목이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위험성이 조금 높고 수익성 역시 높게 바라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위험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수라도 좀 늘려야만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33개라는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패스트리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패스트리가 어제 3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패스트리에 올인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줄 모르고 막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33개나 되는 종목 중에 단 하나의 종목이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특히 미주은의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이 넘는 15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인내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하루하루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건강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편하고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33개나 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투자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바로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10종목밖에 안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10종목에만 관심이 많이 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하고 범위가 넓은 그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릴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함으로써 저의 관심의 범위를 좀 넓히고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많은 수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우리는 이미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얘기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우리가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으로는 사실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그리고 단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컨서버티브하다, 즉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50% 정도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most aggressive라고 나와 있는 투자자의 성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의 성향은 뭐냐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100%가 다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마켓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채권에 보통 투자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주식에만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투자자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렇게 위험 자산인 주식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분산 투자를 해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그 보유 개수라도 늘려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은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고 계신 아름다운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테슬라의 1년간 주가 변동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테슬라는 800%가 가까이 되는 그런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그래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테슬라에 내가 몰빵을 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후회가 되고 굉장히 부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꼭 1년에 800%나 되는 수익률을 올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주은 채널을 개설하면서 가장 먼저 올렸던 영상이었죠. 15년 내에 33억 만들어 은퇴하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요. 200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무려 33억이라는 거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은 800%가 아니고요. 그냥 연간 20%입니다. 물론 20%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15년 동안 꾸준하게 20%라는 수익률만 발생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33억이라는 멋진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년 전부터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테슬라 주식을 7월 22일 전에 꼭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테슬라를 5주만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따지듯이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는 커다란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5주에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주식 분할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5주가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거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 중에 무려 17%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굉장히 테슬라를 좋게 봤고 많은 금액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보유량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왜 발생을 하는지 생각을 해봤더니요. 욕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주식 투자를 15년 동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어느 정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몰빵을 하게 되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요. FOMO, 즉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러죠.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이 갑자기 10%, 20% 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이것도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또 매수를 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몰빵해버리는 분할 매수를 못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욕심 때문이고요. 그리고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이 한 5%만 떨어져도 그 현금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투자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만 컨트롤할 수 있어도 굉장히 부담 없게, 스트레스 없게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투자의 여행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떻게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방송이 되어 버렸는데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모든 메시지들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catch me if you want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